남편의 바람이 의심돼가지고 아이패드를 턴 거죠. 바람핀 상대방의 생일을 넣어봤더니 그게 비밀번호였던 거죠. 잡았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국룰은 끽해봤자 3천이거든요. 위자료는. 재산 분할은 집만 하나 끼고 있어도 10억, 20억대 소송이 되는 건데. 네, 안녕하세요. 변호사들입니다. 이제 법무법인 도하에서 이혼 소송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피디님, 이혼 소송이 엄청 다양하잖아요.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뭘까요? 힌트를 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연령대를 안 가려요. 모든 연령에서 다 있는 이혼 사유입니다. 도파민이 팍팍 돋는 아마 불륜 아닐까요? 역시 법률 전문. 삿바질 아시죠?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가 굉장히 많습니다. 20대 젊은 부부부터 60, 70대까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요. 괜히 민법에서 첫 번째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상간소송 관련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안타깝게도 단통죄가 폐지돼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상대방이 공무원이라거나 한 경우에는 여전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같은 걸로 징계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혼소송 내지는 상간소송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.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입니다. 매번 증거에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증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드라마처럼 모텔 안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모텔 앞에 CCTV라던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, 당사자가 자백을 한 녹음이 있다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,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. 증거를 수집하실 때 너무 열정적으로 수집을 하시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버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때려 맞춘다든지, 이게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잘 맞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기밀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수집을 하신 증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비밀번호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의 바람이 의심돼가지고 아이패드를 턴 거죠. 근데 남편 생일을 넣어봐도 안 되고 내 생일을 넣어봐도 안 되고 엄마 아빠 생일을 넣어봐도 안 열렸는데 바람핀 상대방의 생일을 넣어봤더니 그게 비밀번호였던 거죠. 그런 것들이 잡았다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탐정을 활용해서 증거 수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런 뭐 사설 흥신소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증거를 모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, 근데 또 이제 흥신소도 흥신소마다 달라서 먹튀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막 상대방한테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좀 온갖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.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비용을 지출하거나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그래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. 일반적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모두 소송을 진행을 하죠. 그래서 이혼 소송과 상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난 그래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겠다, 뭐 우리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혼할 수는 없다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상간 소송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. 여기서 근데 이제 제일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상간소송이라는 게 보통 위자료가 한 1,500만 원 정도 나와요. 이혼을 안 했다고 치면은. 근데 이게 불법행위거든요.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데,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려면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. 상간남 상간녀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. 내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이제 확보한 거예요. 근데 거기만 집착을 하고 막상 상간남 상간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를 증거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.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바람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도 함께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는 하나 팁인데요. 상간소송 진행하면서 보통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합의에 조건을 하나 추가하셔서 앞으로 너네가 만약에 또 만나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한다, 내지는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시면 그거는 상간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랑은 또 별개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내지는 계약 위반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는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간자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. 불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자체는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위자료도 아마 2-3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? 커뮤
커뮤니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종종 보셨겠지만 내 남편, 내 아내가 바람을 펴서 몸만 내보냈다, 재산 다 내가 가졌다 라는 속칭 사이다 썰들이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사이다 썰이 보시기에는 도파민과 카타르시스가 넘치더라도 실제로는 주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재산 분할은 따로 판단을 하는데요.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 하면 재산 분할에서 모두 다 털리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, 이런 부분이 사실 고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습니다. 이혼 과정에서 네가 잘못했네, 내가 잘못했네 여기에 심취하다 보면 오히려 좀 큰 산을 놓칠 수도 있어요. 뭐 물론 요즘 위자료에 대한 그 기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들도 들리긴 하지만 사실 국룰은 끼켜봤자 3천이거든요, 위자료는.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은 집만 하나 끼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10억, 20억대 소송이 되는 건데, 이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게 당장 눈앞에 당사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송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저쪽에 유책이 있다는 사실이 완전 무관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. 또 판사님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그런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조금 소홀했다, 뭐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.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재료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변호사들이랑 좀 검토를 잘 해보는 게 여러모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외도 증거를 잘 모아서 재판부에 이런 외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가정이 어떻게 파탄났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. 그럴 때 이제 기계적인 서면보다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또 잘하거든요. 잘하기도 하고 많이 했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상간과 관련된 소송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.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각 단계마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의뢰인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증거를 잘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꼭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